아침에 사과 한 조각, 몸에 좋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 한 조각이 당신의 혈당을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를 진료하며 느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식이라는 이름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즙 주스, 달콤한 과일,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섭취하지만 그 한 잔, 그 한 입이 당신의 혈관을 공격하고 인슐린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마신 그 과일 주스가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 몸속을 흔드는 폭탄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앞으로 과일을 대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단 10분 후 당신의 평생 식습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 교수의 충격 고백, 이 과일이 당뇨를 악화시킨다. 일부, 왜 공복에 과일이 위험한가? 많은 분이 과일을 건강의 상징으로 믿습니다. 아침에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에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복에 단맛이 강한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짧은 시간에 치솟습니다.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급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됩니다.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피로가 쌓입니다. 오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달콤한 것이 더 당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60살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단 음식을 거의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한 잔 마셨습니다. 연속 혈당을 확인하니 아침마다 200을 넘었습니다. 착즙 주스가 문제였습니다. 과일을 씹어 먹을 때보다 훨씬 빨리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보입니다. 공복 과일 금지, 착즙 주스 금지, 식사와 함께 천천히 소량 섭취. 단 이 세 가지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일이 자연식이라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다음 단계에서 자연당의 진짜 얼굴을 밝히겠습니다. 더 안전한 과일 선택법도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 과일이 보약이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복에 사과 하나가 보약이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 중 이 말을 믿었다가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복 상태의 위장은 비어있는 도로와 같습니다. 여기에 단순당이 가득한 과일이 들어오면 제어 장치 없이 그대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포도당 주사를 맞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피로감과 무력감이 밀려오죠. 특히 당뇨 환자나 전단계 환자에게 이 패턴은 위험합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건강식으로 생각했던 과일이 어느새 천연 설탕 폭탄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과일을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식사 후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한두 조각 과일을 더해보세요. 그 순간 과일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진짜 보약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별표 어떤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가? 별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당뇨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의 비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교수님, 과일은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수박은 시원하니까 괜찮겠지, 감은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혈당을 흔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키캡1 피해야 할 과일. 여름철 수박, 복숭아, 열대과일, 망고, 파인애플은 천연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품종 개량으로 당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죠. 특히 가을철의 감, 단감, 홍시, 곶감은 당뇨 환자에게는 절대 피해야 할 붉은 신호등입니다. 감 한 조각의 당분은 밥 한 공기와 맞먹을 때도 있습니다. 자연산이라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셈입니다. 키캡이 추천할 만한 과일.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비교적 안전할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토마토, 딸기, 키위, 소량의 포도입니다.
이 과일들은 당지수, GI가 낮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특히 키위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먹은 뒤에 소화를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과일이 자연스러운 소화제가 되어줍니다. 또 하나의 추천은 파파야입니다. 열대 과일이지만 당도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소화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부담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키캡 3 먹는 순서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과일을 언제 먹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다른 음식과 섞여 천천히 소화될 때 과일의 당분은 완만하게 흡수됩니다. 반대로 공복에 먹는 과일은 혈당을 직선 상승시키는 폭탄이 됩니다. 즉, 과일은 식사 후 소량으로 천천히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혈당 관리의 70%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4부에서는 별표 당뇨 환자에게 숨은 함정이 되는 음식 3가지와 그 대체법 별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먹지만 사실은 혈당을 파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관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별표 4부 숨은 당의 덫 당신의 식탁에 숨어있는 적 별표로 이어집니다. 4부 당신의 식탁에 숨어있는 당의 함정 김도연 교수의 경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단 음식을 피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짜 위험은 달지 않은데 당이 많은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키케빌 첫 번째 함정,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 세 가지는 보기엔 단순한 간식 같지만 당뇨 환자에겐 숨은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특히 간식으로 먹을 때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밥과 함께 먹는다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공복이나 간식으로 먹으면 인슐린이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혈당이 급등하게 됩니다. 즉, 밥보다도 위험한 간식용 탄수화물이 되는 셈이죠. 감자 한 알쯤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환자 한 분은 아침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무엇을 덜 먹느냐 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키캡 이 두 번째 함정, 착즙 주스와 건조과일. 비타민을 위해 주스를 마신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착즙 주스 한 잔은 포도당 주사 한 번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과일의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분이 즉시 흡수되기 때문이죠. 그 순간의 상쾌함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건조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렸으니까 당이 줄었겠지 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말리면 수분이 빠지고 당분이 농축됩니다. 결국 같은 양의 신선한 과일보다 훨씬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키캡 3 세 번째 함정, 제로 칼로리 위 착각. 요즘 제로 콜라, 제로 과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맛의 기억입니다. 제로 제품을 계속 먹으면 단맛에 익숙해지고 결국 다시 진짜 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년간의 추적 연구에서도 제로 콜라를 마시던 사람의 70% 이상이 결국 일반 콜라로 돌아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제로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다음 5부에서는 김도연 교수가 직접 알려드리는 별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 순서와 습관의 황금 공식 별표를 다룹니다. 단 3개월만 실천해도 몸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평생 혈당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5부 3개월이면 달라진다. 김도연 교수가 전하는 혈당 안정 식사법. 안녕하세요. 김도연 교수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결국 습관이다. 혈당 조절은 위주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 즉 언제, 어떻게 먹느냐의 싸움입니다. 키케빌 첫 번째 원칙, 배고프기 전에 식사하라.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플 때 식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몸이 에너지를 급히 원하기 때문에
뇌는 빨리, 많이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죠. 이때 식사하면 반드시 과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덜 배고플 때 식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키캡 이 두 번째 원칙, 천천히 20분 이상 먹어라. 우리의 뇌는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15분의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그보다 빨리 먹으면 몸은 이미 포만 상태인데도 계속 먹게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며 20분 이상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천히 먹는 사람 중 비만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수님, 천천히 먹으니까 처음엔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 밥맛이 살아나고 배도 훨씬 편해졌어요. 한 60대 환자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몸이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키캡 3번째 원칙, 식사의 순서가 곧 약이다. 식탁 앞에서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변동폭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도연 교수의 식사 순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 오른쪽 화살표 단백질 오른쪽 화살표 탄수화물 오른쪽 화살표 과일, 소량. 이 순서대로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며 당분의 흡수를 자연스럽게 지연시킵니다. 특히 밥을 먹기 전에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생기고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크게 늦춰집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 속 혈당 조절의 황금 비결입니다. 키캡 4번째 원칙, 간식은 피하라. 든든히 먹어라. 간식을 찾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먹고 끝내면 두세 시간 뒤 반드시 간식이 당기죠. 그때 떡, 빵, 단 과일 등을 먹으면 혈당이 크게 흔들립니다. 든든하게 먹고 간식은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혈당 안정의 핵심입니다. 키캡 5번째 원칙,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려라. 외식은 편리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짠맛, 단맛, 기름기. 그 안에는 당이 숨어 있습니다. 주 1에서 2회 정도만 외식하고 나머지는 집밥으로 관리하세요. 특히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면 밥 대신 차 한잔 하시죠.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혈당을 지켜줍니다. 김도연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식사는 약이고 속도는 치료다. 3개월만 이 5가지 원칙을 지켜도 몸의 리듬이 달라지고 혈당이 스스로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것이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음 6부에서는 김도연 교수가 직접 알려주는 별표 3개월 후 몸이 변화하는 구체적인 신호 5가지 별표를 다룹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회복의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몸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 안녕하세요. 김도연 교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식습관을 바꾸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나요? 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이미 당신의 몸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건강의 변화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3개월만 실천해도 분명히 나타나는 몸의 긍정적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캡 1번째 변화, 아침이 가벼워진다. 예전엔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죠. 하지만 3개월 만에 아침이 달라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밤새 피로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 머리가 맑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정상화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키캡 2번째 변화, 식후 졸림이 사라진다. 당뇨 초기나 전단계 환자분들은 식사 후에 반드시 졸립니다. 그 이유는 급격한 혈당 상승 때문이죠. 하지만 식사 순서와 속도를 바꾸면 혈당의 급상승이 차단되어 식후에도 머리가 맑게 유지됩니다. 점심 후 나른했던 시간이 이제는 활력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30분만 지나면 잠이 쏟아졌는데 요즘은 오히려 집중이 잘 돼요. 한 70대 남성 환자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키캡 3세 번째 변화, 밤에 다리가 덜 저리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혈당이 일정하지 않아 신경에 미세한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안정되면 혈류가 회복되어 저림이 줄어들고 숙면이 깊어집니다. 몸이 진짜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키캡 4네 번째 변화, 단 음식이 당기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신호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가 더 이상 인공적인 당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음식 대신 신선한 과일, 담백한 식사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당 중독에서 벗어난 시점입니다. 이 변화가 찾아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키캡 5네 번째 변화, 감정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긴다. 혈당은 단순히 에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과 감정, 집중력까지 지배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지만 안정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사고가 명료해집니다. 이때부터는 건강이 아닌 별표, 삶의 질, 별표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 편해졌어요. 60대 여성 환자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변화는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5가지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건강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거창한 약도,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꾼 것뿐입니다. 7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몸의 원리. 건강을 되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처음엔 잘했는데 어느 순간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당신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즉, 환경과 리듬을 내 몸에 맞게 설계하는 것. 이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키캡 1 첫 번째 원리, 배고프기 전에 먹기. 배가 고파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식사를 하면 과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가 고프기 전에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폭식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지도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전엔 하루 2끼였는데 지금은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습니다. 놀랍게도 혈당이 훨씬 더 안정됐습니다. 식사 시간의 규칙이 곧 혈당의 리듬이 되는 것입니다. 키캡 2 두 번째 원리, 20분의 식사 법칙. 많은 분이 식사 후 바로 배부르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뇌가 아직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어 포만 신호가 전달되기까지 최소 15분이 걸립니다. 따라서 20분에 걸쳐 천천히 먹는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과식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빨리 먹던 버릇을 고치고 나서 체중도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60대 여성 환자분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건강 방패입니다. 키캡 3세 번째 원리, 반찬 중심 식사법. 한국의 식문화는 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에게는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을 섭취한 뒤 마지막에 소량의 밥으로 마무리하면 혈당 상승이 크게 줄어듭니다. 야채는 위를 채우고 소화를 늦춰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 단순한 식사 순서의 변화만으로도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키캡 4네 번째 원리, 간식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많은 분들이 간식은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떡, 빵, 단 과일, 감자, 고구마 같은 간식들은 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간식의 습관을 없애려면 식사 자체를 든든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간식을 줄이려면 점심을 더 잘 챙겨 드세요. 배고픔이 줄어들면 유혹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키캡 5 5번째 원리, 외식은 선택적으로. 밖에서의 식사는 맛은 좋지만 조절이 어렵습니다. 소금, 당분, 기름이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외식하고 대신 차 한 잔으로 만남을 대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 제로 칼로리 음료에 속지 마세요. 칼로리는 0이지만 단맛에 대한 뇌의 욕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다시 설탕 음료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해답은 끊는 것, 완전히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키캡 6번째 원리, 3개월만 버티면 새로운 당신이 된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개월을 꾸준히 지킨 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맛의 기준이 바뀌고 단 음식을 보면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위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예전엔 참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편해요. 70대 여성 환자분의 한마디는 건강한 습관이 주는 자유를 보여줍니다. 결론, 건강은 위지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수면, 감정, 그리고 생각이 하루하루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 리듬이 흐트러지면 병이 오고 리듬을 되찾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김도연 교수의 당부. 건강은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나를 지키게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는 힘이 됩니다.